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참 사회를 잘하세요. 이모도 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미국 왔을 때 이대희 목사님을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감리교를 다녔는데 여기 와서도 잠깐은 갔었지만은 이제 오클랜드로 이사 오면서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이 뭘 하셨는지 아주 저도 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제가 오클랜드 감리교에서 교회 역사를 좀 보면서 데이빗 리라는 사람이 영어로 레버런드 데이빗 리입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경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샌프란시스코 한국인 감리교회 역사책을 제가 다시 보게 됐고, 또 유석정 목사님이 쓰신 위대한 이대희 목사님 이런 책을 많이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거 참 보면서 미국에 50몇 년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뭘 몰랐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 우리가 많이 알리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분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는 분들이 저희 박물관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이렇게 많이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자리를 주신 것도 참 고맙습니다. 두루두루 이제 고마움을 여러분들께 표하고 싶습니다. 이대희 목사님 하면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목사님, 그냥 그 대한인 국민회 북미총회 회장이라고 하시기 이전에 그분이 하셨던 걸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19세기의 역사적인 배경,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나셨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어떻게 나셨으며, 또 양주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오셔서 우리 동포 사회를 이끌고, 또 그 전 세계적으로 펼쳐 있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한데 집대성시키고 한데 그걸 올리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19세기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이제 하와이 이민이 어떻게 오게 됐으며, 그리고 어떻게 이제 미주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통한 민족 공동체가 나중에 신앙 공동체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Korean National Association의 그 발전 과정, 그리고 공부하는 이대희 목사님, 참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그분의 경력, 그리고 맨 참 중요한 게 지난번에 도산 안창호 우리 학술대회 발표할 때 이명화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책임위원이 발표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뒤에 보면은 이분이 쓰신 거를 제가 이제 카피를 해서 했습니다. 참 보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대한인 국민회,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LA가 있습니다. 이 대한인 국민회가 어떤 기관이었으며,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이 형성되기까지, 임시정부가 어떻게 형성되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참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 미국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도산 안창호로 박사받은 사람인데 이분이 도산 선생을 연구하면서 얻은 겁니다. 그 나중에 그 말을 잠깐 요약을 하면서 제가 저한테 아마 활동된 게 한 30분 되죠, 위원장님? 네, 한 30분 동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강 넘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대희 목사님 같은 분 강연을 매년 해도, 앞으로 여러 번 해도 계속해서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충분한 자료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세기에 들어서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한국에 오죠. 한 예를 들어서 이대희 목사님이 다니신 그 평양의 숭실학교,
그 베어드라는 분이 세웠습니다. 우리말로 배위량이라는 분인데 이런 분들 또 이화학당을 세운 뭐 아펜셀라가 있고 또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 고종 황제의 의 호레스 앨런 같은 분들의 얘기, 연희의 호레스 언더우드, 편북 선천의 알프레드 셰러스, 우리말로 사락수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하면은 그 마포 삼장, 세뮤얼 마핏 이런 분들이 그 청년 지도자들, 그 허밋 킹덤에서 자란 사람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을 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보내서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동포를 이끌고 우리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동포들의 한국 사람들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대희 목사님이 속했던 감리교, 또 장로교도 있고 여러 교파들이 한국에서 와서 했지만 이분들의 생각이 그때 이 사람들이 보기엔 무지몽매했던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지도자를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그 대한민국, 한국을 이끌 수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지도자들 양성을 하면서 역시 종교 지도자들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냈다 여기서 그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지 않고 다른 길로 나간 사람들도 많죠. 재미있는 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산한창, 이대희, 양주상, 한국 한교의 양주상 목사님 보면은 이게 참 아주 그냥 큰 기둥인데 이런 분들, 또 오클랜드 감리교를 세운 임정구 목사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평안도 평양 근처에 강서군 출신입니다. 여기에 평안도 출신 있습니까? 평양 출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강서군이라는 데가 있고 또 용광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다 여기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틀림없이 이분이 이 숭실학교의 배의량 선생이 만든 그 학교의 출신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여기에서 이대희 목사님은 그랬고 또 도산한창 선생도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 또 그때 막 개화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오게 되는 이런 미국에 오게 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미국에 왔을 때 나이가 23살, 4살, 5살 때예요. 그걸 제가 저한테 오늘 얘기하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뭘 안다고 와서 그때 동포 사회를 이끌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때는 좀 성숙했다 그래요. 아마 사실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와서 보니까 책을 공부하러 왔다. 특히 도산한창 같은 건 공부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는 이 동포들이 싸움도 많이 하고 뭐 머리 뭡니까 상투를 그냥 붙잡고 싸우고도 많이 그랬대요. 뭐냐 하면 인삼장수들이 중국 사람들 많이 통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인삼장수를 하면서 자기 그 지경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때 어딥니까? 그 집에 가면은 그렇게 김치 냄새가 많이 나고 우리 김치 좋아하지만 이런 참 더러웠대요. 그래서 도산하고 그때 이대희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이 사람들을 좀 모욕도 하게 하고 집도 깨끗이 하고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세운 게 그 커뮤니티 조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세운 게 상하게 침묵회 이런 조직을 하고 공립회를 창립을 하게 되죠. 세월이 지나면서 1909년에 물론 이 중간에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상 더 얘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합성회와 합쳐서 국민회를 조직을 합니다. Korean National Association.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제 국민회를 조직을 하면서 그 삼권 분립을 하게 돼 완전히 한 나라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리면서 사법, 행정기관을 만들면서 이 Korean National Association 안에 각 지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북미주 총회,
그러니까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합쳐서 그때 이대희 목사님이 그때 회장을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KN, Korean National 거기에는 그때 회장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윤병부 목사라는 분이 총회장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만들면서 그럴 때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우리 그때 우리 교민들 또 동포들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니 처음에 북미주 총회장에는 황상용이라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황상용이라는 분이 오클랜드에 가서 오클랜드 감리교를 1914년에 이제 세운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총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대희라는 분이 나중에 또 총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회하고 동포사회에 밀접한 관계가 생기면서 교회가 민족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가 우리 동포들이 만나서 또 어떻게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인종차별을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거를 그때 그 지도자들하고 교회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I. 하야카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샌프란시스코 대학 총장을 했고 그도 나중에는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도 하죠. 그분의 아버지가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오면서 이제 노던 캘리포니아까지 오는 동안에 하웨이 99 근처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떤 그냥 키친 카운터인데 그 이제 술도 팔고 하는데 동양 남자 하나가 거기서 앉아서 맥주 한 잔 달라고 그랬더니 백인 바텐더가 그 여름에 한 잔을 따라오더니 갖다 놓더니 어글다 뿌리더래. 그러면서 당신 같은 동양 사람들한테는 맥주를 팔지 않겠다고. 그래서 S.I. 하야카와 아버지가 그걸 보고 확 놀래서 미국은 아들을 키울 때가 못 되는구나 하고 계속해 가서 이제 카나다로 가죠. 카나다에 가서 맥길 유니버시티에서 이 S.I. 하야카와가 거기에서 박사를 받고 거기서 이제 세만틱스로 전 세계에 보리자가 됩니다. 나중에 미시간에 와서 가르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고 또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1940년대인데 프랭크 송이라는 우리 동포가 있었습니다. LA에 하와이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보니까는 취직을 할 데가 없어요. 취직을 아무도 안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법과대학을 가겠다고 그랬더니 주위에서 하는 얘기가 법과대학 가서 뭐 하냐고 40년대에 누가 당신을 그 카운슬로 일을 맡기겠냐고. 근데 이 사람이 법과대학을 마치고 watch me 그랬어요. You watch me where I'm going from here. 그리고 49년에 주의회에 출마합니다. 당선이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했던 이유는 아무데도 취직을 시켜주지 않고 길거리에 나가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아서 그래 국회의원이 될 거야, 주의회가 될 거야. 그 나중에 또 상원의원이 되죠, 이 사람이. 상원은 됐다가 나중에 법사 문과의원까지 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세크라멘토에 가서 프랭크 송 하면은 뭐 거의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 백인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이 여자가 FBI에 일렀어요. 남편이 주 의회 사원할 때 뇌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져요. 근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거 아니? 이 사람이 쓴 책, 이 사람이 쓴 그 책이 뭐 거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법과대학의 교과서로 쓰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1930년대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 아이가 부모가 같이 그 아이를 백인 학교 보내려고 그랬더니 그 교육 샌프란시스코 그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한국 아이는 중국 학교에 가야지 백인 학교에 오지 못한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싸우기 이기긴 이겼지만 아무튼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제가 워너크릭에 1973년에 이 집을 사러 가니까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까지 커베넌트
restricted covenant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백인 아닌 사람들한테는 집을 못 팔게. 근데 아무튼 우리 그때 어떻게든 집을 사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우리 그래도 60년 70년대 그래도 한참 괜찮을 때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당했을 때에 누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영혼을 달래는 건 교회입니다. 민족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점을 이겨나가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 제가 지금 우리 동양 사람들 인종차별 받은 얘기하려면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동양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제 흑인들도 모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Korean National Association을 만들죠. 대한인국민회를 만듭니다. 그 베사람에서. 근데 이제 그때 대한인국민회 하게 되면 각 그 총회 그 Korean National Association 밑에 각 지구별로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딘가니 만주에도 있고, 또 노령, 러시아, 시베리아 있고, 그리고 그때 뭐 한국도 있고 이제 그랬다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이대희 목사께서 그 처음에는 그 양주삼 목사님, 상하감리교 일대 목사인데, 이분이 시작한 대도하고 신안민보를 새로 만든, 저기도 어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새로 만든 그분이 만든 그 화제체가 있습니다. 참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은 건데, 그분이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내고, 노령에 보내고, 시베리아에 보내고, 만주에 보내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때 한국에 보낼 때는 물론 일제 점령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그건 많이 이제 이렇게 못하게 했는데, 그걸 노령에 보냈고, 노령에 보내면서 노령이나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동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스티븐스를 암살하는 사건이 있죠. 페리 빌딩에서. 이 정치를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 사람은 뭐 별로 자주적인 생각도 없고 식민지를 해야 제대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페어마운트 호텔에 가서 처음에는 그 장인환하고 전병전 두 분이 젊은 사람들인데 가서 이제 항의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근데 나오는데 페리 빌딩 앞에서 총으로 쏘죠. 근데 한 사람 총은 불발에 대해서 안 됐고, 그 사람 다음 두 번째가 이름 자세히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인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대도하고 신안민보하고. 그랬을 때에 노령에 있던, 노령하면 아마 브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로브스크 그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어떻게 해서 안중근이라는 젊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을 줬다고 합니다.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이등방문을 살해하죠. 윤봉길도 그때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이 제가 근래 아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한국인 분들이 다 연구한 조사를 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적극적으로 했는 분이 이대희 목사님이 대도하고 신안민보의 주필을 합니다. 주필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문을 만들고 잡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경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계속을 못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한 분이,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린 분이 이대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분이 이대희 목사님이 우리한테 했던 얘기,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한 얘기, 또 이분이 글을 참 잘 쓰셨는데, 대도라는 잡지에 이런 걸 합니다. 이민으로서의 살아갈 길,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읽어보면은 농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심어야 뭐가 수확이 많이 나야 되는지 이런 걸 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동포들이 매일 정말 그 가깝게서 읽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씁니다. 그 우리가 지금 제가 CPA에 대해서 항상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하는 얘기인데, 비즈니스를 할 때 맨 처음에 소그 파트너십, 처음 한 사람이 했을 때, 두 사람이 있을 때 파트너십, 이상이 크다 나중에 이제 코퍼레이션. 그 얘기를 이대희 목사님이 글에 써요.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비즈니스는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 모양으로 한 500원이 모였다고 해서 500불을 얘기하겠죠. 1910년대, 1920년대. 그때 500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럼 한국을 간답니다. 조선을 간답니다. 거기서 땅을 조금 사고 그 다음에 젊은 여자 하나 데리고 살다가 돈 다 떨어지면 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 얘기를 해요.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백인들하고 대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대도에다 실립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계시면은요, 이 상황감리교나 아니면 이대희 목사님의 그 글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그 유석조 목사님이 쓰신 글에 그걸 발췌한 게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물론 이랬느니라 저랬느니라고 하지만은 그 말을 그 다음에 내용 보면 참 그런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60년 전에 쓴 얘기입니다. 70년 전에 쓴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목사님입니다. 나이가 30살이 가까이 돼서 포틀랜드에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UC 버클리에 갑니다. 한국 학생으로 처음이래요. 가서 거기서 히스토리로 배철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안셀모에 있는 Theological Seminary 가서 신학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영어가 참 유창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면서 이민국에 가서 억울한 사람들 통역을 해주고, 이민국에 가서 비자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스폰서를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Korean National Association 하면은 정부기관으로 인정을 했다 그래요. 그걸 Shadow Government라고 해서 가정부 해서 이민국에서 이대희 목사님이 가서 내가 양국이고 내가 한국의 Korean Shadow Government의 대표다 하면은 그 풀어줬다 그래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보면은 그 여러 사람들을 해서 이제 결혼도 시키고 학생들한테 이런 일을 쭉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 목사님 하셨다 그래요. 그 외로운 선원들한테 그런 것도 이런 분이 쭉 하시면서, 제가 순서 없이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지나서 상한감리교에 시작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1906년 12월 달에 그때 몇 분이서 해서 상한감리교를 세웁니다. 처음에 양주성이라는 분이 초대 목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다가 뭐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감리교하고 이제 어필리에이션입니다. 당시 미국 감리교는 남감리교, 북감리교로 나눠져 있는데, 그 독립전쟁 할 때에 그때 교가 갈라져가지고 그때도 이제 완전히 뭐 남감리교, 북감리교인데, 한국은 그 유치호 선생 여행을 받아서 다 남감교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그 샌프란시스코 뭐 에피스코팔 처치하고 사우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남감리교에 속해 있는 건데, 남감리교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서 양주상 처음에 전도사가 시작하고 나중에 거기서 이분이 떠나가지고 테네시인가 밴더빌트에 거기 가서 공부하고 정식으로 남감리교 목사님으로 디큰으로 안수받습니다.
이분이 떠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윤병구라는 사람이 옵니다. 윤병구는 제가 잘 알고 있던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분인데 한국에서 근데 영어를 퍽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 상한감리교 목사를 하는데 이분이 또 이제 상한감리교뿐만이 아니고 후에 시카고에도 한인감리교를 세우고 뉴욕도 세우고 참 대단한 분입니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세 분 나중에 양주사 목사님은 한국 가셔서 한국감리교의 제일 헤드가 되죠. 나중에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하시다가 미국에 납북을 당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을 거쳐가지고 상한감리교에서 1920년 8월 15일입니다. 참 우연한 날인데 8월 15일 날 처음 한글 학교를 맺습니다. 아마 미국 하와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본토에서 한글 학교 생긴 건 처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한글 가르칩니다. 사진 보면 참 그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대 목사님은 물론 시작은 좀 달랐습니다만은 요 근래 때에는 그 임정구란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분들 두 개 합쳐서 세크라멘토에다 감리교를 세우고 또 스타크턴에다 세우고 마운틴뷰도 생겼습니다. 트레이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1910년, 20년대 한국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농사를 짓던 사람들, 그때 이민을 와서 하와이를 거쳐서 왔던 사람들이 갈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또 그렇게 된 이유가 한국에서 그 하와이 그 이주할 때, 하와이를 보낼 때 그때 온 사람들이 메리감리교에서 왔습니다. 존스라는 목사님이. 그때 호레스 알렌이 그 어이라고 제가 위에 얘기했습니다만 고종 황제. 그러다 이분이 목사며 또 의사며 한 분인데 나중에는 뭐가 되는 고하니 미국 총영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와이에서 사탕수수밭에서 그때 일본 그 노동자 4,000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스트라이크를 많이 했답니다. 그 사람이 스트라이크를 했대요. 일도 안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스트라이크 브레이커로 한국 사람을 데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호레스 알렌한테 해서 한국 사람 좀 모집해서 좀 보내라 그랬더니 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조상을 모시지 못하면 큰 불경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향 못 떠난다고. 그랬을 때 인천의 내리감리교회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교인들한테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가면은 더 좋은 교육이 된다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온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왔으니까 우선 처음에 하와이 도착하자마자 시작한 게 이제 교회였었고 그게 이제 그 미국 동포가 미국 거주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 가면서 생긴 그런 이제 패런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가면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트레이시드 교회에 세우고 아까 제가 많은 지역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민회가 섰는데 이 대한민국민회가 뭡니까? 해외 디아스포라, 해외 미국뿐만 아니고 전체 동포가 사는 러시아니, 만주니 이런데, 일본인이 이런 데를 한데 합칠 수 있고 기능적으로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했다 그래요. 그리고 Korean National Association이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이대희 목사님이 Shadow Government, 가정부의 대표로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냥 그게 가정부가 내가 혼자서 가정부를 한 게 아니고 이 Southern California에 헤벳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헤벳에서 그 사건이 벌어졌는 게
몽고원이 그 백인들하고 그랬을 때에 그 일본 영사가 와서 그 대표를 하겠다 그랬대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이제 우리가 뭘 하겠다고 그랬더니 가라고, 당신들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때 국무장관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이대희 목사님, 우린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한국은 그렇다 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우리 사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인정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브라인이라는 사람인데 저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의 해시 인정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런 헤메제 사건 같은 거. 이게 여러분들 좀 이제 시간이 계시면은 한번 보셔서 1910년, 1920년 그때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참 보면은 어떤 때는 눈물 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뭐였었는고 하니 그 대한의 독립에 우리 독립을 찾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대단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골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고 하니 당신들 보는데 멤버들한테 5%씩 내라고 20분째 일을 내라고 그 돈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보면 1910년, 1920년에 한 10만 불, 20만 불씩 해서 보냅니다. 임시정부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상해에서 대한인국민회에서 대한임시정부가 되면서 그 자원에 주거됐다 그래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지난번에 왔던 그 이명화 연구원이 하는 얘기가 그때 만약 그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으면은 그렇게 이 펑셔널리하게 움직이지 못했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분이 우리 초대의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뿐만이 아니고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펼치면서 그러면서 그 미국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상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그런 국민의 조직이 됐다고 합니다. 잠깐 그분의 그 경력을 말씀드리면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한인교회 3대째 목사를 하셨고 대한국민의 북미지방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항구선교사와 이민국 통역을 하셨고 태도와 신한민복 주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랬을 때 아까 이성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누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 모두 살기 바쁘면서 그러면서 이민들이 1세가 와가지고 거의가 다 이제 나이가 들고 가면서 2세들이 되면서 별로 신경을 쓰게 되질 않죠. 누가 뭘 하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1960년대에 이민이 없었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아마 우리도 지금은 그 러시아에 있는 그저 그냥 고려인들처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중간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뭘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 40-50년 후에 똑같은 얘기를 누가 저하시면서 서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는데 우린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분이 50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오글랜드 감리교회 임종부 목사는 5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피곤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분들이 그때 전체적으로 그때 교민들이 있던 동포 교민이 젊어 있습니다. 동포들이 있던 노던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메리스빌, 또 아니면 윌러스, 어떤 때는 어딥니까 저 웨닝스까지 올라가면서 농사지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아니면 당시에 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피곤해서 세상 떠났다. 그래서 50살, 그래서 53살에 세상을 등졌다. 이렇게 유명한 우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분 얘기, 이대희 목사님 얘기, 여태까지 발굴했지 못했던 얘기를 매년 해도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참 우리 정경 위원장님 참 좋은 의견이셨고, 아마 이런 게 계속해서 계속되면서 우리를 되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돌아가시고 2005년 10월에 건국 훈장 독립장을 주소가 되셔서 대전 묘지에 봉송되어 안장이 되셨습니다. 그때 떠날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잘 알려주신 염천석 목사님이 지으신 시를 우리 박윤희 시인께서 나오셔서 낭송을 해주시고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끝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이 뒤에 붙어있는 이명화 연구원이 쓰신 그걸 보시면은 정말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고 하니 대한민국은 대한인 국민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100여 년의 시간을 30분 안에, 그리고 이대희 목사님의 그 대단한 모습을 30분 안에 담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1999년에 문학동네 학예의 공모로 시군에 당선되셔서 등단하신 시인이시고요. 현재는 은혜의 빛 한국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박은희 시인님의 시 낭송을 듣겠습니다. 염천성님의 큰 별로 빛나리입니다. 짙은 먹구름으로 가리워 빗줄기 하나 없는 거리거리 칼날 같은 말씀으로 불 지피셨네. 아, 여기 거칠고 험한 바다 건너 이 거대한 대륙을 두루두루 헤매며 결의의 혼불을 심으셨네. 손에는 성경책, 또 한팔에는 불타는 지팡이. 결의여 조국이여 영원하거라. 나라 빼앗긴 이 서름, 차라리 밀물처럼 마구 밀려오는 속으로 뭉개인 울음소리 아니었던가. 저 깊은 하늘에 태양이 걸려있는 한 저렇게 자유하는 푸른 독수리의 날개 누가 꺾을 수 있을까. 그 눈물, 그 나라 사랑, 그 말씀. 끝내는 반백년 긴 세월 그 질기고 모진 쇠사슬 끊고 물마다 들마다 온 지구촌 구석구석 땅속에 흐르는 정갈한 찬 물로 맑았고 깨끗하게 씻어낸 얼굴. 찬란한 여백을 여는 큰 별로 빛나소서. 영원토록
이 결례와 함께